24번의 영상 가운데 13번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왓슨 머신에서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외나 아니면은 패러럴 그립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제 회내 그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동하는 거를 살짝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팁 제가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 원래 쉬는 날인데 피디님이 급하게 꼭 찍어야 된다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지금 면도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모자를 좀 썼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요, 2023 미스터 올림피아, 역대 보디빌더 가운데 가장 등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등이 좋기로 소문난 데릭 런스퍼드의 등을 만든 운동 기구는 뭘까, 또는 등 운동은 뭘 했길래 저렇게 좋아졌을까, 이런 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1년 동안 그 데릭 본인 채널에 올라온 영상과 다른 채널에 출연해서 운동한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총 24개의 영상을 다 분석해서 어떤 머신을 사용했고 어떤 등 운동을 했는지를 다 적고 통계를 냈습니다. 한번 봐보면서 여러분들 등이 어떻게 해야, 뭐를 해야 저렇게 좋아질까에 대한 힌트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 좀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제 PD님이 다 찾으신 거고 저는 여기 앞에서 그냥 딸깍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딸깍 할 테니까 여러분은 더 쉽게 또 제가 설명해드리는 거 들으시면서 어떤 운동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머신을 하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머신 위주로 설명을 할 거지만 좀 테크닉적인 거랑 이런 것도 설명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봅시다. 뭘 제일 많이 했을까요? 바로 랩풀다운이네요. 랩풀다운을 제일 많이 했대요. 24번의 이제 등 운동 영상 가운데 21번 등장을 합니다. 무려 8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랩풀다운은, 근데 그립을 되게 다양하게 하는 편이에요. 패러럴 그립, 근데 패러럴 그립도 와이드 그립, 클로즈 그립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이제 프로네이션, 그러니까 회 내 그립이죠. 그거를 또 좁게도 잡고 넓게도 잡고 되게 다양한 그립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로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해봤는데 회내 그립을 더 많이 사용했네요. 저는 회외나 아니면은 패러럴 그립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제 회내 그립을 많이 썼습니다. 주로 이제 훈련하는 곳 또는 촬영하는 곳이 라이프 피트니스 랩풀다운이 있어서 라이프 피트니스 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카리안도 좀 했네요. 이카리안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요. 라이프 피트니스 프로 2일 텐데 아마 그 머신도 랩풀다운 중에서 이제 또 손꼽히는 머신이고 저도 이제 좋아하는 머신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라이프 피트니스는 그냥 독일 3사 이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MW, 벤츠, 아우디처럼 그냥 대표적인 해외 수입, 해외 명품 머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카리아는 굉장히 역사가 되게 오래된 또 약간 클래식한 머신이고요. 이제는 찾아볼 수는 없고 프리코라는 회사에 인수돼서 프리코에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카리안 머신이 혹시라도 구비되어 있는 헬스장에 다니시면은 꽤 괜찮은 곳에 다니시고 계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머신입니다, 참고로. 이카리안에서 하는 영상 딱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맥그립이라 그래요. 그거 너무 넓지 않은 중간 정도 그립으로 딱 당기네요. 가동 범위 보시면은 늘리고 여기 닿게 당기지 않아요. 제가 요새 최근에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완전히 다 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광배근 딱 장력 걸릴 때까지만 당겨야 되는데 그거 이상 당기려고 하면은 장력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데릭 런스퍼드 운동 영상을 보면서 저도 좀 이렇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부위 좋은 사람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와이드 그립도 많이 하네요. 그게 사실 제일 근본 있는 등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등 운동의 티어를 매긴다면 와이드 랩풀다운도 항상 그 티어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근본 운동입니다. 근데 자세가 딱 그 제가 말한 대로 이것도 역시도 이렇게 끝까지 당기는 게 아니라 딱 장력 걸려있는 데까지 당기죠. 그리고 장력 걸려있는 선까지 올리죠. 클로즈 그립도 역시 클로즈 패러럴 그립이죠. 그것도 역시 많이 하네요. 지금 이제 그냥 일반적인 랩풀다운은 라이프 피트니스에서 많이 하네요. 여기는 지금 제가 보는 영상은 허니램버드 짐일 거예요. 코칭하는. 거기는 바디마스터 머신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머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허니램버드 짐을 또 피디님이 한번 고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등을 제일 많이 배출한 코치니까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머신들이 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이제 풀다운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그넘 회사에 풀다운이 있습니다. 그립도 이렇게 회전이 되고, 근데 회전되지만 의외로 회내 그립으로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머신이 딱 제가 말한 그 가동 범위에서 수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좋아하나 봐요.
사선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회전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는 궤적이 아닌 사선 궤적입니다. 로터리가 아닌.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머 스트렝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있고, 뭐 테크노짐에서도 또 비슷한 궤적이 가진 머신도 있고, 짐80에서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별로였나 봐요. 저도 앞으로 좀 이런 거 찾아서 좀 똑같이 테크닉을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매그넘은 매트릭스 회사에서 이제 인수를 했고, 매트릭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대만 회사입니다. 대만도 굉장히 피트니스 강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그 피트니스에 대한 열기가 넘치고 잘 발달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헬스장도 좋고. 자,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체스트 서포티드 티바로우고요. 2위입니다. 24번의 영상 가운데 13번 등장을 하고요. 비율은 한 54%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왓슨 머신에서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왓슨 티바로우 근데 되게 좋아 보이는 게 이 아스날 스트렝스랑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립이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약간 조금 더 자유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궤적 자체도 뭔가 이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끌어당겨지는 게 아니라 뭔가 위쪽으로 끌어당겨지는 느낌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즉 수직에 가까운 저항을 좀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머신 같습니다. 더 많이 숙여져 있고, 아시다시피 역학적으로 그 가슴 패드가 너무 가파르게 설정이 돼 있으면 당겨지면서 뭔가 이 뒤쪽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되는 느낌을 받아서 저항감이 좀 떨어지게 돼요, 단축 구간에서. 근데 왓슨 회사 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제어가 돼 있는 것 같고, 대릭 역시도 끝까지 당기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늘릴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인상을 좀 받네요, 저는. 그리고 티바로우 자체, 체스트 서포티드 티바로우 자체가 역학적으로 원판이 가장 밑으로 내려갈 때가 저항이 가장 센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늘어난 구간이 가장 저항이 센 신장 과부하 구간을 이용하는 그런 머신이 되겠네요. 요것도 그립을 회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100% 회내된 그립을 사용하고 있고, 너비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많이 넓지 않고 그렇다고 좁지도 않은 적당한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은 정도의 너비를. 아니다, 어깨가 하도 넓어가지고 이 양반은 어깨 넓이보다 좀 더 넓긴 하네요. 그리고 보니까 끝에다가도 놓은 적도 있고, 완전 슈퍼 와이드로 해서 완전 이제 후면 삼각근이랑 완전 상붙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좁혀가지고 중앙까지 쓰는 동작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데릭은 좀 넓은 그립의 체스트 서포티드 티바로우를 좋아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체스트 서포티드 그 티바로우 구비되어 있는 머신들 보면은 이 회내 그립 일자도 있지만 이렇게 사선 그립이 좀 많이 있죠. 그거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냥 1등을 따라하는 메타로 간다면 이제 이렇게 넓게 잡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설명하는 영상을 잠깐 봤는데 팔꿈치를 몸통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위로 던져 올리듯이 아예 벌려버리라고 얘기를 해버리네요. 아예 이런 식으로.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에 등 운동할 때 이거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위랑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얘는 공동 3위예요. 약 45에서 46% 비중으로 24개의 영상 가운데 11번 등장한 체스트 서포티드 시티드 로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프라임 피트니스사가 예전에는 전신이 이제 스트라이브 회사입니다. 스트라이브의 아주 오래된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고요. 저는 이거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요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김새가 딱 보니까 그러네. 딱 써있네. 여기 옆에 써있는데 그 데릭이 하는 거는 저거를 떼어놔가지고 어디 건지 안 보여요. 그래서 시티드 로우인데, 여러분들 이게 또 PD님도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아니 롱풀이랑 시티드로우랑 체스트 서포티드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자, 헷갈리시죠? 제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시티드로우는 그냥 앉아서 수행을 하면 다 시티드로우인데, 가슴 패드가 아니라 발판이 있으면 롱풀이에요. 그리고 가슴 패드가 있어요? 그러면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입니다. 그러니까 시티드 로우 카테고리 안에 두 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데릭 럼스포드가 또 좋아하는 기구는 스트라이브사의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다. 그리고 주로 이제 데릭이 훈련하는 곳으로 보이는 여기서 이제 엄청 오래된 스트라이브사의 로우도 있고 프라임 피트니스의 신형 이제 로우도 있는데 둘 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스트라이브를 조금 더 많이 한대요. 이런 형태의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걸로 이제 알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트라이브 사는 구하기 어려우니까 프라임 피트니스 거에서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운동하는 거를 살짝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팁 제가 드릴게요. 저도 요새 되게 신경 쓰고 있는 건데, 제가 예전에 등 운동하면서 실수했던 부분이 시티드 로우를 할 때, 특히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를 할 때 의자에 앉아서 수행을 했어요. 근데 아니 뭔 소리야, 당연히 앉아서 해야 되는 거지 뭐 그게 잘못됐나. 맞아요, 앉는 건데 기마 자세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에어 뭔지 알죠? 에어 의자 느낌으로 약 1cm 정도를 띄워 놓는다는 느낌으로 앉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체에 힘이 다 들어가 있겠죠? 하지로 지지해주고 가슴 패드 대고 수행을 하시면 하체가 더 지면 반발력을 쓸 수 있게 되고 몸에 안정이 되고 더 잘 당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호흡도 중요하고. 이거를 제가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네요. 그리고 등 운동 잘 하시는 분들 이거를 되게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이 테크닉을. 그래서 데릭도 그렇게 지금 엉덩이가 움찔움찔해요. 계속 떠요. 다리에 힘이 계속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더럽게 등 좋네 진짜. 한 1kg 정도 나한테 뛰어줘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프라임 피트니스 회사가 특징적인 게 이제 단축 구간, 신장 구간 부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꽂았을 때 그리고 아래 꽂았을 때 이 역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부하가 걸리는 구간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가운데 꽂고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중간 광고 좀 하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추천드리는 랭킹닷컴 제품, 이번 달 추천 제품은 바로 요거 인메이트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여러분들 닭가슴살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식사 잘하고 쉬고 그대로 이제 몸이 좋아지죠, 그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간과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장내 미생물입니다. 옛날에 이제 장내 미생물 관련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현대인의 이 식습관 특성상 또 아무리 건강하게 보디빌딩식 또는 피트니스식 그런 식단 관리를 하더라도 장내 미생물 그 가운데서 유익균이 너무 적게 되면 부정적인 몸의 변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유 모를 피곤함이라든가 아니면은 소화가 잘 안 된다던가 탈이 자주 난다던가 이런 경우는 아마 장내 미생물 가운데 유해균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익균과 유해균 비율을 잘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가장 좋은 섭취 타이밍은 아침입니다. 공복입니다. 그래서 기상 직후에 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적을 때 바로 섭취해 주시고 한 40분에서 1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더 편해졌고 저를 계속 괴롭히던 그런 장 트러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가라앉은 느낌입니다. 물론 이제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서 보통 하루에 한 포 정도면 충분할 거고, 기왕이면 인메이트 프로바이오틱스로 섭취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께서 투표해 주셨던 고독한 볶음밥에 이제 어떤 맛이 추가되면 좋을까요? 이렇게 설문을 했었잖아요. 거기 1등으로 꼽아주셨던 찜닭 맛, 궁중 찜닭 맛이 이제 곧 출시를 임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샘플 테스트 마쳤는데 굉장히 맛있게 잘 나왔어요. 김치볶음밥 맛이 이제 좀 더 뭔가 다이어트가 더 될 것 같은 맛이라면, 찜닭 맛은 굉장히 중독적인 맛입니다. 그래서 벌크업 할 때 좀 더 어울리기도 하고 다이어트 할 때도 뭔가 단짠을 못 끊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추천해드릴 만한 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또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직은 출시 안 했고 출시되면은 또 바로바로 이렇게 한번 맛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고요. 네, 광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해머스트렝스사의 DY로우도 엄청 많이 합니다. 이거는 사실 뭐 너무 유명한 운동기구고요. 공동 3위입니다. 계열은 같지만 사실 좀 역학적인 세팅이 좀 다르다 보니까 DY로우가 이제 어쨌든 공동 3위고요. 45.8% 똑같습니다. 24번 영상 중에 11번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DY로우는 다 아실 텐데, 이제 도리안 예이츠라는 옛날 보디빌더의 이름을 딴, 약자를 딴 머신입니다. 그 사람이 또 역대 뭐 최고의 등을 가졌다고. 그리고 이 데릭 스퍼드는 편측성으로도 운동을 하네요. 한 손으로 지지해주고 늘렸다가 끌고 와주는 광배 타겟 하는 그런 운동으로 보이고요. 많이 늘리기 위해서 편측성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늘리고 좀 더 깊이 당길 수가 있겠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몸에 약간 측굴과 회전이 살짝 들어갈 수 있게 세팅을 하고 운동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때 같은 쪽은 하체가 되게 중요하죠. 같은 쪽 하체를 굉장히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고, 골반 같은 경우 전방 경사를 유지해주고 요추 중립 잡아주고, 이때 이제 햄스트링에 장력이 많이 생기겠죠. 힘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무게를 지지해준 뒤에 그대로 팔꿈치를 갖고 옵니다. 근데 몸통 쪽으로 많이 붙이는 느낌보다는 그대로 당겨서 팔꿈치가 살짝 한 45도보다 조금 더 밑에 방향으로 그대로 당겨지게 되고, 몸통이 절반 정도 회전이 되네요. 그러니까 반대쪽은 회전하지 않은 채로 한쪽만, 당기는 쪽만 살짝 회전되는 느낌이, 그러니까 쇄골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깊게 당기는 것 같아요. 스트랩을 또 쓰네요. 강하게 스트랩을 또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등 좋은 사람들은 스트랩을 다 쓰는구나. 보면은 날개뼈를 되게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날개뼈는 위로 올리거나
또 안쪽으로 지나치게 모이는 느낌은 아니고 내전이 강하게 일어난다기보다는 그냥 늘어났다가 제 위치로 정도로 돌아오는 느낌 정도 같아. 그러니까 팔이 밀려오니까 그거에 의해서 살짝 모이는 느낌인 거죠.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날개뼈를 모아놓고 가려고 하는 느낌으로 가면 대릭처럼 이런 느낌을 줄 수 없을 거예요. 아, 이거 보니까 등 운동이 마려워지네요. 내일 찢었다.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잡고 할 때 역시도 비슷하지만 상체를 살짝 앞뒤로 치팅을 주는 것 같고요. 이때 이제 허리를 쓴다기보다는 고관절을 써서 앞뒤로 살짝 숙였다가 그대로 살짝 뒤로 왔다가 정도 같아요. 이때는 날개뼈가 상체 숙일 때 날개뼈가 전방으로 이렇게 굴러가서 어깨가 말려 들어가지 않게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데릭이 진짜 그걸 엄청 잘하네요. 역시 등 좋은 사람들은 그게 기본적 컨트롤이 그게 되더라고. 와, 딱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될지 저도 이제 보면서 많이 인사이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역시 근본 운동이 이제 바벨로우입니다. 마찬가지로 11번 등장을 했고요. 제가 요새 연습하고 있는 동작인데 이게 날개뼈 이게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나야 되지? 저 진짜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느낌을 살려서 저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팔꿈치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는 느낌이고 벌어지면서 신전이 또 된다. 이 느낌. 그리고 날개뼈를 막 잔뜩 쥐어짜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살포시 올라가는 느낌. 이 느낌을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데릭도 그렇게 크게 무겁게 안 해요. 생각보다 이 거대한 몸에 비해서는 그렇게 무겁게 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역시 가볍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놓고 포징을 딱 잡는데 뭐 진짜 이게 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신기하네요. 신기할 정도로 좋습니다. 진짜 그거 같아. 유전자 변형 그 소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바벨로우는 이 친구 자세를 많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요새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못해서 문제지. 그리고 어쨌든 가볍게 한다. 저도 이제 가볍게 연습을 좀 해볼게요. 맨날 반성을 하게 되네요. 저도 120kg로 하거든요 사실. 140으로도 하네요. 그리고 140이 엄청나게 안정적이네요. 역시 그냥 가볍게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바벨로를 보통 이제 중반부에 배치를 하더라고요. 초반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이 좀 이미 어느 정도 소진된 상태에서 이 정도 무게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코 또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 140으로 중반부임에도 불구하고 뭐 10개 이상 컨트롤 하면서 충분히 운동을 하고 있는 것만 봐도 뭐. 자, 그 다음 이제 3위입니다. 10번 등장한 롱풀입니다. 아까 말했죠. 롱풀은 시티드 로우지만 롱풀은 또 다른 카테고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패러럴 그립, 클로즈 그립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 회내 그립의 와이드 그립은 뭐 10번 중에 한 번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와이드 그립 던지고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와이드 그립 하지 말고 클로즈 그립, 패러럴 그립으로만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라이프 피트니스사의 머신인데 특이한 게 일자 바를 걸고 거기다가 그립을 다시 설치를 해서 당기네요. 아까 그 체스트 서포티드 티바로 같은 그립을 만들고 해요. 똑같이.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립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냥 바 잡고도 합니다만 맥그립이라고 그러죠? 맥그립인데 살짝 완전 회내가 아니라 살짝 회외가 조금 섞인 한 45도 정도 각도의 회내 그립으로 중간 정도 너비로 잡고 그 정도 그립으로 잡고도 합니다. 요거는 완벽하게 광배 타겟이라기보다는 그냥 중하부 다 쓰는 것 같아요. 승모근이랑 광배근 그냥 다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 어퍼백 타겟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처럼 클로즈 그립으로 잡게 되면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고 몸통 아래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앞으로 많이 숙이면서 또 광배근을 많이 늘리잖아요. 그럼 이제 광배근 타겟입니다. 그리고 와 진짜 이런 테크닉 참 저도 잘 못해서 안타까운 건데 고관절을 너무 잘 써요. 하체로 딱 버텨주면서 고관절로 상체 숙이고 상체에 기립하면서 그대로 붙여주고 이게 롱풀 할 때 되게 중요한 테크닉인데 등 좋은 선수들이 이걸 되게 잘하더라고. 저는 이거를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등이 좋아지고 싶으시다면 고관절을 잘 써야 되고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하체, 햄스트링 이런 데도 유연하고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체 거르지 말고 하체를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건강하게 기능적으로 우수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하체 좀 거르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5위입니다. 머신은 아니고요. 운동입니다. 스트레이트한 풀다운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제 일자 바가 아닌 로프 활용한 스트레이트한 풀다운을 많이 하네요. 저도 요새 자주 하려고 합니다. 계속 광배근 타겟의 전형적인 고립 운동이고요. 이것만 하는데도 광배가 뭐 터질라 그러네. 이거 생각보다 잘 수행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당기면서 막 이렇게 가슴을 확 제껴버리고 뒤로 막 넘긴다든가 날개뼈를 모으려고 한다든가
그러시는 분들은 스트레이트 한 풀다운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체크해 보시고 데릭 스포드처럼 그냥 그대로 견갑 모으지 않고 그냥 그대로 팔만 가져와야 돼요. 밑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리고 스트레이트한 풀다운이잖아요. 팔을 곧게 펴고서 이제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이제 삼두가 많이 쓰인다던가 또 너무 곧게 펴는 거를 또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삼두가 펌핑되거나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삼두가 너무 기능적으로 너무 우월하고 광배가 조금 인지가 좀 덜 돼 있으면 광배 대신에 삼두를 자꾸 신경을 쓰니까 팔만 좋아지고 등이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이트한 풀다운부터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삼두가 많이 개입 안 되도록 좀 억제해주면서 스트레이트한 풀다운 해주세요. 그리고 보니까 스트레이트한 풀다운도 각도도 완전 누워가지고 거의 180도까지 늘리는 방식도 하네요. 덜 단축하고 대신에 좀 많이 늘리는 방식도 하고 많이 단축하고 좀 덜 늘리는 방식도 각도별로 되게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로프를 어쨌든 대부분 상황에서 사용하더라. 그 말은 회내가 아니라 약간 대각선 정도 또는 이렇게 패러럴 그립을 잡고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6입니다. 렉풀입니다. 렉풀은 이제 데드리프트의 구간 반복이 되겠죠? 상부 구간에서만, 무릎 위쪽 구간에서만 바벨을 내렸다가 그대로 들어주는 운동이고 엄청 고중량을 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승모근에 되게 강한 부하가 들어가는 운동이라고 해요. 광배근도 물론 이제 부하가 들어가지만요. 그래서 데드리프트 중에 하단 구간에서는 하체 그 장력이 더 강하고 활성도가 높다면 이제 무릎을 지나서 허벅지를 타고 올라가는 바벨이 타고 올라가서 거의 이제 기립이 다 끝나가는 시점부터는 승모근과 광배근 텐션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만 무거운 무게로 많이 반복을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24번의 영상 중에 6번이 등장할 만큼 많이 수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여기 정도까지가 좀 의미 있는 순위가 되겠고요. 나머지 되게 많이 다양한 그 운동들이 등장했는데 그냥 빠르게 한번 어떤 머신과 어떤 운동을 했는지만 쭉 넘어가 볼까요? 정통적인 방식의 클래식 티바로도 이제 하는 걸로 보입니다. 3번 등장을 했네요. 랜드마인으로 그 세팅 해놓고 클래식한 티바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배 타겟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제가 요새 루틴에 항상 넣고 있습니다. 개인 훈련할 때 등 운동 훈련 루틴에 추가하고 있는 백 익스텐션. 햄스트링과 둔근 운동이긴 한데 이거를 그냥 가벼운 무게로 분전 운동하듯이 그냥 흉추만 살짝 신전해주듯이 이제 요새 하고 있거든요. 좀 개인적으로 허리에 부담 가지 않을 정도로만 한다면 되게 괜찮은 운동 같아서 요새 최근에 많이 하고 있어요. 데릭 룬스퍼드는 한 10kg 정도의 원판을 짊어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맨몸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도 갖고 싶은 머신 프라임사의 익스트림 로우입니다. 요거는 이제 상부 타겟의 대표적인 운동이고요. 역시 데릭도 상부 타겟팅 하려고 운동을 하는 중입니다. 중앙 승모근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고요. 티바로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보니까 빈도가 높진 않아요.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뒷모습을 보니까 아까 체스트 서포티드 티바로우랑 자세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뭐 사람 많아가지고 못하는 날 이걸 대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풀 동작도 이제 그래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3번 등장을 했고 후면 삼각근 운동이지만 또 동시에 능형근이라든가 승모근도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상부 등 운동입니다. 저 그 로프를 되게 좋아하네. 저 로프를 많이 사용하네요. 계속 라이프 피트니스 사거 등장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정글짐이라고 그러죠? 되게 좋은 머신이고 고가의 머신입니다. 시범도 케이블 머신이 라이프 피트니스였잖아요. 그냥 뭐 다 근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머신 참 탐나는 머신인데 롱풀 형태죠. 발받침이 있는 롱풀 형태의 시트로우고 원판을 꽂는 형태예요. 요것도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옛날에 이제 있던 곳에서 핀로드 방식으로는 했는데 솔직히 핀로드는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요거 원판으로 하는 거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가동 범위도 좀 더 길어 보이고. 그리고 대부분 원판 꽂는 방식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신장 과부하를 주기가 좋은 설계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핀로드 방식보다 좀 더 뭐랄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자, 허니 램보드 짐에 등장한 머신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은 데릭 룬스퍼드가 자주 훈련하는 곳에서는 아까 말했던 머신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살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뭐 흥미로우셨나요? 그리고 등 운동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오셨나요? 저는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또 등 보완하는데 굉장히 좋은 실마리 하나를 또 얻은 것 같습니다. 저희 PD님이 또 이렇게 고생해 주신 만큼 정성추라 그러잖아요. 맞죠? 정성추 맞죠?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시범 헬스장 엿보기처럼 또는 데릭 런스포드 훈련장 등운기구 이런 것처럼 테마를 정해서 또는 어떤 선수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은 열심히 또 PD님께서 고생하실 겁니다. 저는 그냥 딸깍 다음에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